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퍼리 고선장입니다. 자, 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좋은 소식 하나와 안 좋은 소식 하나 두 개를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단속 대상이 되는 건 하나는 업관리청,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서해청, 남해청, 동해청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 청에서 업관리단이 우리를 건물코가 잘못되었다, 뭐가 어떻다 해가지고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해경이죠. 약간씩 좀 업무가 달라요. 해경하고 업관리단하고. 그래서 좋은 소식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어차피 우리가 어업을 하고 바다로 생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요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돈이 되냐 안 되냐 그거부터 알려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월 52만 2,120원, 주말 4일, 1일 4시간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바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내용들을 그냥 해경에다 보고만 해주면 되니까요. 이게 이제 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게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다가 보면은 배경에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를 전달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업하는 데도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자, 먼저 쭉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해가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안전지킴이를 모집합니다. 운영기간은 22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요, 한참 레저 활동이나 바다 활동이 아주 왕성한 그 날짜만 한다는 거죠. 6개월 동안. 보통 지금은 추워서 바다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달부터는 그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나가게 되죠. 뭐 어선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안전지킴이 혹시라도 객가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뭐 이렇게 연락을 하고 또 구조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요, 중부청, 서해청, 남해청, 동해청 이렇게 네 개를 나누었는데요. 보시면요, 어느 지역에는 상관없습니다. 그 관할하고 있는 청에다가 연락하셔갖고 전화를 해보시면 나는 지금 어느 지역에 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총 166명을 선발하고요, 예비 인력 38명, 그러니까 166명이 되었는데 혹시 중간에 누가 어떤 사유로 해서 빠져갔을 때 필요한 그런 인원을 이제 예비 인원을 출력하는 보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쭉 인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주요 임무가 뭔가 하면요, 연안해역 인근 순찰 지도 및 안전관리 시설물, 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이러면 됩니다. 자,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연안 특성을 잘 아는 만 70세 미만의 지역 주민으로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연안 사고 예방 활동의 경험과 열의가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 단 있습니다. 요 아동 성인 대상으로 범죄 저지른 사람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도 찍어 주셔야 되고, 개인정보 동의서,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 주게 되면 뭐 어떤 범죄 사실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자기들이 다 개인 동의에 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발 대상에 한해 저용 신체 검사서, 병원장, 뭐 보건소 가서 이거는 뭐 내 신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제출해 주면 되겠죠. 선택 제출은 취업 취약계층 정빙 서류. 그러니까 이것도 취약 계층에 따라서 우리가 꼭 어부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양식은 홈페이지 가서 받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해경이나 파출소에 다 비치가 되어 있답니다. 관할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및 파출소에 가시면 접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4일. 이거는 착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가 어부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나는 어부를 하면서 바닷가 쪽에 뭐 순찰도 돌고 뭘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어촌에 계시는 분들, 일자리 없으신 분도 가능하니까 만일의 경우에 이런 정보를 덕했으면 동네에 계시는 분 중에서 추천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70세 미만의 뭐 문제 없으신 분들, 우리 동네를 쭉 순찰을 하면서 이런 부분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쁜 소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업을 하다가 보면 자주 어업관리단에서 와서 조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불신 근무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무궁화호라 그러죠. 무궁화호인데 그 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종종 혹시 불법을 하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 간답니다. 혹시 불법 조업을 하지 않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우리가 잘 보고 그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성선조사, 해상에서 우리가 어업을 하고 있을 때 성선조사 절차 안내입니다. 먼저 성선조사는 어업감독 공무원증을 먼저 제시를 하면서 성선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습니다. 남해 어업관리단 무궁화 메토 어업관리감독관 누굽니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말씀을 하겠죠. 좀 바쁘시더라 그래도 잠시 협조해 주시면 제가 배에 올라가서 이런 사항들을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라고 안내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수산업법 위반 사항을 먼저 점검을 한답니다. 자, 어업면허. 보통 보면 조그만 배들은 좀 다른데요. 보통 조금 큰 배들은 그 어허가증을 선내에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허가, 그 다음에 무슨 어업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갖다 봅니다. 물론 선박의 좌우에 이렇게 적혀는 있지만 그거와 별도로 어허가증 있는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의해 지배 금지사항, 이거는요, 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가지고 하는 거, 이게 이거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따지는 거물고구격. 요 거물고구격은요, 통발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자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폭합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통발하고 자망하시는 분들은 이게 거물고구격을 반드시 지켜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구의 규모는요, 지금 동해, 남해, 서해에 따라서 통발은 몇 개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바다 물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일일이 그분들이 하나하나 그 바다를 전부 다 수색을 해가지고 끌어올려 보기 전에는 사실상 알 수 없으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법규를 지켜서 어업 활동을 하는 게 발을 쭉 뻗고자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답니다. 조업 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했느냐. 쉽게 말하면 이수지역이라고 하면 되나요? 군대 용어로 이수지역을 들어가서, 이를테면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경계지역에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도 쪽으로 들어가서 어업을 했는지 이런 거 확인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중망, 요거는 자망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이 위법 사항이 많답니다. 그 다음에 채취 금지. 지금 보면은 거먹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먹이 말고 어떤 우리가 채취를 해야 될 그 구격 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위반이 있는지 줄자 가지고 다 잰답니다. 노기스가 재지는 않겠지만 줄자를 가지고 다 재니까 그만 고기들 금지 기간에 포획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풀한 꽃게는요, 쉽게 말하면 꽃게를 잡아보면 알을 이렇게 배에다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알을 떼내버리고 그거를 갖다가 포획을 해서 하는 거는 자기들이 보면 알겠죠. 이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알을 떼버리고 다시 꽃게를 잡는 그런 행위들, 알을 뗐는가 안 뗐는가 다 확인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업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외풀안이 있는 꽃게는 절대 잡지 마시고 이렇게 다시 방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어구 소지와 선박의 개조등 금지. 요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지는 않는데요.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도면 가지고 대조해보기 전에는 잘 모르긴 하지만 기존적인 사항들, 특히 이제 어구가 이를테면 복합어업을 하면서 통발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거 배에 실려 있으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청에서는 그 무궁화호에 조그마한 그 우리가 리포트라 그러는데요. 고무로 양쪽에 쭉 대고, 우리는 레저보트에서는 우리가 콤비보트라 그러는데 이걸 리포트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조용히 크레인가 내려가지고요, 그 주변에 어업할 때 쫙 돌아다니면서 또 레저보트 같아요. 근데 색상이 있습니다. 레저보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검정색 계통을 좀 많이 쓰는데 빨간색하고 검정색하고 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발기 달려 있고 아주 배 잘 나갑니다. 도망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요런 이제 특정 어구 이런 거 보시니까 가능하시면, 가능한 게 아니고 내 해당 어구가 아닌 거는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허가 규칙 및 선박 안전 조업 규칙 위반 사항. 실제로 여기 보시면요, 우리 어부들도 이제 해경에서 우리한테 공문들이 날라오는 거 보통 보면
마을에 그러니까 어촌계장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이 옵니다. 우편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촌계장님 스마트폰으로 이게 오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부들도 구명조끼를 이렇게 입고 어업을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단속을 한다 그러면 위반이 되니까요. 가능하시면 입어야 되는데 사실상 입고 작업하는 것은 거진 불가능합니다. 많은 이제 펄들이 튀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바 아래 위로 다 입고 하지 않습니까? 입고 하는데 거기다가 다시 그 구명조끼를 입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빠지면 수온이 높지 않을 때는 금방 저체온증이 걸리기 때문에 입을 수 있는 그리고 햄을 치지 못하는 분들은 특히나 도시에서 기회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자기가 연구해서 내가 만일에 물에 빠져도 머리라도 좀 떠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개조를 해서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지 뭐 해경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요 보면 어업 허가 제한 및 조건 위반 뭐 이것도 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보통 어업 허가를 가진 배가 낚시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건을 위반한 배들을 이제 허가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반을 할 때 단속이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출항 신고 출어 등록 여부 이것도 뭐 입출항은 요즘 어선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VPS를 딱 켜게 되면 해경에서 딱 출항 신고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VPS를 켜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출항 신고가 안 된 상태죠. VPS가 고장이 나는데 그냥 무시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유리를 타기 위해서도 반드시 VPS는 이상 인남날 확인을 한 번씩 하시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월성 같은 경우에는 저 서해오도 쪽 그쪽에 해당되고 남해 쪽은 뭐 특별하게 해당이 되지 않는데 뭐 월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지 말라는 곳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선법에 갖춰져 있는 무선 설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위치 발신 장치 요게 이제 VPS지 않습니까? 요게 정상으로 작동되는지 그 다음에 선박 정서가 있는지 국적 정서라 그러는데 우리 어선 같은 경우 우리만 두고 봤을 때 이게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선의 명칭 이름 이게 이를테면 톤 미만은 지금 뒤에다 적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앞면에만 적으면 되는데 그 이상의 어선에는 지역과 선명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대개 보면 배 뒤쪽에 보면 남해 선명호, 선명, 남해, 선명 이렇게 다 적어놨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멀리서 봐도 어선의 명칭이 정확하게 보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어선 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1022 뭐 해가지고 연안 통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완전히 잘 보이게끔 요게 이제 안 보이면요 그날에 따라서 이 단속을 하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업, 동양 파악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도 청취를 한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러 왔을 때는 청취하는 거는 내가 이야기해봐야 속이 경일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수부나 아니면 각 청, 그러니까 남해 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각 청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내가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해서 내가 민원을 신청한다 그러면 반드시 답은 옵니다. 오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좀 그렇고 요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견될 시 이분들이 다 녹취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선장님께서는 수상관계령 법 몇몇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본선에 동행하여 그러니까 이제 일이 되게 나면요 배 옆에다가 갖다 붙이고 본선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리포더가 왔으면 그거 이제 타고 내 배에 따틀 놓든지 아니면 몰고 가든지 해가지고 본선에 동행을 해서 거기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챙겨볼 게 있으니까 거기 가셔갖고 도장 찍고 하고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사진 다 찍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더라 그래도 만일의 경우에 내가 위반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겁먹을 게 없는데 그렇지 않고 위반을 했다 그러면 자우튼 빠른 조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참 이게 애매한 게요.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이 외포란 꽃게를 채취를 하다가 보면 그물을 넣다가 보면 내가 지금 꽃게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외포란 꽃게가 달려 나오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미처 내가 그물에서 이제 떼가지고 방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개 잡을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런데 지금 막 급히 어장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어떻게 딸려가지고 지금 내 그 물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잘 아시고 우리가 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단속을 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단속 때문에 우리가 시속 100km만 달려라 하는데 단속 때문에 시속 100km 달려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또는 이 거리에서 100km다. 그 다음에 뭐 제2중부 같은 경우에는 110km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규니까 이런 부분들 잘 숙지하셨다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자, 이 부분을 꼭 숙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지금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최근에 남해, 서해, 동해로 기어 자금을 타시고 내려온 우리 기어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분들 대상으로 배만 딸랑 사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고 그의 해상에 따른 많은 그 어구들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조금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번에 부산에서 남해로 기어하시는 우리 모 선장님께서 상세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어업의 방법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고 그러니까 초보에게 맞는 방법대로 지금 어구나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남해군 어업에 속하는 건데요. 크게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주로 이제 통발하고 복합 허가를 기준으로 자망은요, 이게 참 논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망 허가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긴 한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차츰 모으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좋은 소식 한 가지, 안 좋은 소식 한 가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좋은 소식 한 가지, 안 좋은 소식 한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요, 동네에 내가 만일의 경우에 지금 기여를 해가 살고 있다. 나는 하기가 조금 그렇다. 근데 그 동네에 조금 연세 드신 분이 지금 좀 쉬고 있고 돈벌이 될 일이 없나 하고 이렇게 조금 한나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면 됩니다. 자, 모집 기간이 아시다시피 3월 29일 날 화요일부터 4월 7일 목요일까지 10일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해놔놓으면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입수를 해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십시오. 그래야 힘이 나서 또 이런 정보나 자료들을 많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